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좀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새해라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등산도 많이 가시고 조깅도 좀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산이나 조깅을 하다가 심장, 가슴이 좀 아프다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지켜보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 그 심장은 본인의 몸에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언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내 몸에 심장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보내는 신호가 주로 평소 생활에는 나타나지 않고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그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방 쪽에서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증이 느껴진다면 운동을 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주변에서 이제 운동을 막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 돌연사했다 이런 소식도 막 들려오고 그렇게 네.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평소에는 심장에 그 이제 혈관 질환인데 심장은 혈관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개 50% 막혀도 신호가 오지 않고 70% 정도 이상 막혔을 때 조금씩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운동을 할 적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슬기로운 운동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심장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체온하고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근데 되게 운동을 막 열심히 심하게 힘들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는 운동이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편안한 운동.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 훨씬 더 이제 몸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있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누구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행사를 할 때도 동반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슬기로운 운동법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봄이 오는 길목 2, 3월에 이렇게 심장 질환으로 인한 이제 돌연사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계절하고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심장 질환이든 혈관 질환이든 혈액 관련 질환들이 되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한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라고들 네. 알고 있고 실제로 네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유독 심장 돌연사 같은 경우는 연중 3월 달 혹은 2월 달, 2, 3월 달에 가장 많은 사고와 또 사망률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곧 그런 계절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발병이 많아질까?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최근에 뭐 황사라든가 아니면 뭐 날씨에 따라 가지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미세먼지가 혈전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집안에서 이제 야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하지 않던 신체 활동이 이제 새해가 되면 뭐 다이어트 한다, 금연한다, 운동 시작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맞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워밍업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뭐 등산을 막 시작한다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3월 달에 가장 위험한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 비만, 흡연 이런 습관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계절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때문에 2월에서 3월 봄으로 가는 길목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본인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건강한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10%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평소에 자기 심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기회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체 활동을 할 적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내가 지금 심장을 좀 돌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심내혈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심장의 혈관 문제가 뇌에 있는 혈관 문제하고 거의 일치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주 증상 제가 쭉 이렇게 메모해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뇌졸중에 관한 증상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은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뛰지 않고 쉬었다 뛴다거나 뭐 길게 짧게 이렇게 이제 박동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지금 내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특별히 이제 계단 운동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적에 평소보다 운동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차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아픈데 뭐 척추 쪽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혈관 질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네. 뭐 식은땀이 난다든가 심하면 구토가 난다든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신호로 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심근경색 증상은 여기 지금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든가 호흡이 잘 안 된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이제 조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뇌졸중 관련 증상은 이제 뇌세포가 마비되거나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마비가 온다, 뭐 언어에 장애가 생긴다, 갑작스럽게 뭐 시야 장애가 온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럼증 같은 거, 두통 같은 거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장과 뇌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일단 이상이 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좀 명민하게 캐치하고 이제 내 몸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본다면 크게 이제 큰 질환으로 가기 전에 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2, 3월에 발병 위험이 높은 심장 질환 한 방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심장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짐이라고 하셨고 어지럼증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까지는 받아보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증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심장에 박동이 느껴진다든가 뭐 숨이 차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몸 곳곳에 다 이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분이 지금 나이가
거의 폐경기에 접어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수명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질환에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기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폐경 전이거든요. 폐경이 되고 나면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심장 질환에 노출되고 또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치료를 안 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심장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장은 사실은 산소를 곳곳에 보내기 위한 것인데 혈액에 어떤 그 탁도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혈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산소 공급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도 빨리 뛰고 어지럽기도 하고 숨도 가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혈을 이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경우에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어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산이라든가 뭐 임신이라든가 뭐 생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특별히 50대 주부시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심장 관리를 할 수 있다. 혈액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장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연령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점검을 좀 잘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이 심장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들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성의 그 생애 주기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폐경, 뭐 완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심장 질환이 왜 여성에게 많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여성의 특성상 어혈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폐경이 되기까지는 이 어혈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그 해결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50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50%의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을 맞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심혈관을 보호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폐경과 함께 줄어들거나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고혈압, 뭐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몇 배나 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에게 심장질환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어혈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의 혜택이 이때부터 이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혈을 잘 관리하는 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어혈을 특히 여성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 폐경 이후에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어혈이라는 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막연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 이 어혈이 사실은 심장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 어혈을 없애는 것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혈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혈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혈액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모든 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네. 혈액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10만 킬로다라는 건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혈관이죠. 근데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이 혈액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모든 종류의 혈액을 어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이 뭐 혈액 검사를 했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뭐 MRI를 찍었다 다 찍었는데도 문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통증과 저림과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할까? 이거에 대한 사실은 한마디 답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통사고 과정에서 생겼던 손상된 혈액이 이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이 다한 오래된 혈액이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혈액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경우는 100일에서 120일 정도, 혈소판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혈액이 있는데 이렇게 수명이 다하면 우리 몸 안에서 자기의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파괴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데 네.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이 수명이 다한 오래된 혈액, 늙은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디선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혈액이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어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잘못 생성된 변형된 혈액.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혈액이 똑같은 혈액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혈액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정상적인 혈액이 생겨나지만 적혈구만 해도 좀 크기가 작은 적혈구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너무 큰 적혈구도 있고 이런 형태의 적혈구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적혈구의 크기를 이제 도표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적혈구 또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백혈구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은 백혈병이거든요. 이것처럼 적혈구라든가 뭐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서 이미 제대로 생성되지 못한 혈액들도 혈액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혈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우리 몸에 우리가 뭐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제 들어온 노폐물, 어혈, 뭐 이런 찌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액에 녹아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노폐물과 유해 물질이 포함된 혈액은 또한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된 혈액을 어혈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표현을 하는 거고 양방에서는 뭐 혈전이다, 혈병이다, 잔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은 요거는 혈액 자체의 이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전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서 굳어지면 혈전이라고 부르고요. 혈관 밖에서 굳어지면 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잔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잔선을 표시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 지층 화석 그 라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층층이 뭔가 켜켜 쌓이는 네네. 것 같은. 네네. 이것이 이제 진한 혈액과 그다음에 연한색의 혈액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침착되면서 이렇게 층 구조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도 혈전 종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잔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잔선은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건을 조사할 적에 이 사람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사건 뭐 혈액 순환이 어떻게 됐느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잔선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혈액 기능이 상실된 혈액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 어혈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어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밤중에 훨씬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밤중에 끙끙 앓고 이런 경우에 뭐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왜 이렇게 많이 몸이 안 좋을까? 이거 되게 다 어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날씨가 흐리다, 그다음에 춥다 이렇게 해서 습하다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다 어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배출시키거나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어혈을 잘 이해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혈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찌꺼기 혈액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 혈액과 이제 그렇지 않은 찌꺼기 혈액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
멍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처음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퍼렇게. 네, 시퍼렇게 네. 멍이 들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파란색도 빠지고 노랗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맞아요. 이런 혈액들이 전부 다 혈관을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잃은 혈액인데 이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혈액과 어혈을 비교하게 되면 색상에서도 이렇게 붉은색과 검은색, 푸른색, 자색을 띠고 있는 어혈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온 몸에 실어 나르게 되고요. 덩어리지거나 뭉치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혈이 되면 색깔도 이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뭉치고 엉키고 덩어리가 지고 이렇게 하면서 혈액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분을 실어 나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설화어혈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우리 몸에 어혈이 생겼을 적에 어디에 가장 많이 보관되느냐 하면 혀 밑에 보관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설화어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나 심장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피가 이제 흘러가야 되는 곳인데 그 부분이 나쁜 피가 가지 못하도록 어딘가 보관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설하어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화정맥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사진이 약간 그 색깔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다른데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설화정맥의 색깔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혀 밑에 아주 독특하게 혈관이 두드러지고 뿔룩하게 나오고 색깔도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 설화정맥이라고 하는 게 혀 밑에 있으면서 목과 머리 쪽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주변에 있는 찌꺼기들을 혀 밑에 다 보관해주는, 그러니까 혈액을 정화해서 생긴 찌꺼기 어혈을 여기에 보관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혀 밑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실제 혈액 상태와 혈관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어혈을 배출시키는 그런 어떤 위치로 잡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액이자 정맥이 설화정맥입니다. 혀 밑에 있기 때문에 설화정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혀만 잘 살펴봐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혀를 보고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살펴볼게요. 혀는 우리 몸에서 어혈을 가장 많이 잘 이제 표현하는 곳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다 우리 얼굴과 전신에 그러니까 대체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은 눈으로 그 기능이 표현이 되고 신장은 귀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대응 관계가 있는데 혀는 심주, 혈, 심주, 설 이렇게 해가지고 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심장은 혀를 주관하지만 또 이 심장의 기능이 혀에 나타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혀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혀는 실제로 8cm, 길면 10cm밖에 안 되는데 그쵸.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보이지 않는 혀까지 합치면 30cm나 되거든요. 굉장히 기네요. 길고 큰 예. 장기입니다. 무게도 200g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는 기능은 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거나 말을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혀에 있는 신경이 설하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뇌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설하정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하정맥이 이 어혈을 보관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어혈 문제를 해결할 적에 이 혀를 제외시킬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는 혈과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그 굉장히 큰 혀를 볼 수가 있는데 저 부분에 설하정맥이 있고 그 안에 어혈이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혀를 보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0
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1살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네, 증상 안녕하세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슴 있잖아요. 네, 가슴인데 뻑지근하게 아프고, 네, 가슴 이러고 살집 없는 쪽으로 여기도 약간 뻑지근하게 아파가지고, 염육도 식도염 약을 먹거든요. 네, 근데 염육도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나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심근경색 초음파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예, 협진증이 그래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잘 안 줘주더라고요. 동네 의원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예약을 해놨는데 앞으로도 그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 가슴이 통증이 와요. 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안정할 때 혹은 움직일 때 비교해서 언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앉아 있으면 숨을 쉬면은 이 가슴이 네, 명태 밑에가 약간 뻑지근해. 그러고 또 뭐 예를 들어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막 뛰잖아요. 네. 뛰면 조금 숨이 차고. 혹시 지금 체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체중은 거시기 60 한 2, 3kg 나가는 체중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빠지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특별히 비만은 아니시네요. 예. 지금 증상을 보면 물론 헷갈려서 이제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양쪽 가슴이 뻐근하고 누르면 짜릿하고 이거는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나 혹은 혈액 검사나 아니면 그 영상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지금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특히 이제 그 머리나 심장 쪽으로 가는 혈액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한방에서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설화 정맥에다가 이렇게 침을 찔러 가지고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찔렀을 때 가만히 두면 피는 그대로 멎어버려서 안 나오는데요. 설화 정맥은 이걸 찌르게 되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로 이제 아이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빠는 것처럼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뽑아내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혀 밑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혈액의 찌꺼기들이 빠져나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의원 이런 치료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니까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그 혈관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슴이 뻐근하다, 짜릿하다 이런 느낌은 뭐냐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그 심장 쪽에 공급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심장에 좋은 피가 공급이 되면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이런 증상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혈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꼭 치료하시는 게 좋으니까 한의원에 한번 꼭 가보세요. 네, 자,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화 주셔서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종아리가 저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정맥, 오랜 기간 흡연했다라고 하셨고요. 심장질환 가족력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예민하시고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종아리 부분인데요. 이 종아리가
이 하체에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그 중요한 혈관 또 많은 혈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심장이 사실은 쭉만한데 이 심장이 어떻게 온몸에 있는 이 혈액을 순환을 시킬까, 이때 많이 도와주는 게 사실은 종아리에 있는 혈관입니다. 근데 지금 종아리가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은 만약에 척추라든가 뭐 관절에 문제가 없이 종아리가 계속 저리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혈관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종아리도 저리고 또 부정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정맥이 심장이 자동 조절되는 이 박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분은 심장에 대한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피를 깨끗하게 하는 어혈 치료를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전신에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지금 고생하시는 이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젊어지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수혈했다 뭐 이런 뉴스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예. 실제로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어요. 네. 새로운 피, 깨끗한 피를 받으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험이 사실 19세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지금 여기 이 자료가 2015년, 2014년 자료인데 실제로 그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실험적으로 해서 유명한 네이처지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깨끗한 피, 젊은 피, 건강한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쥐와 늙은 쥐를 혈관을 결합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이 두 마리의 옆구리에다가 혈관을 묶어가지고 한 몸처럼 만들었어요. 오. 그렇게 해서 네. 늙은 쥐와 젊은 쥐 두 마리가 붙어서 이제 했는데
이 결과 늙은 뒤에 뇌혈관의 부피와 분비가 증가했다. 이게 뇌혈관의 그 세포의 분지가 늘어난 그림이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면 뇌세포는 사실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뇌세포까지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른 장기는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피가 모든 장기를 다 회복시켜준다. 이걸 회춘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뇌세포까지 털도 반짝반짝해지고 수명도 길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실험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 뭐 자기 딸, 뭐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을 주고받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 실험에 근거한 시도라고 보실 수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액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늙어가는데 이 혈액을 젊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리 친척 관계라고 해도 이게 장기 이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런 효과보다는 반대로 부작용. 부작용이 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최대한 건강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방법이 어혈을 없애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수혈할 수 없으니까요. 내 피를 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피를 만드는 건 골수죠, 골수. 근데 그걸 또 공급하는 건 심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피를 건강하게 젊게 만들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심장이 혈액 순환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심장은 실제로 주먹 크기밖에 안 돼요. 크기 자체가 200g 정도, 크면 300g이니까 굉장히 작은 내 몸의 이 주먹 같은 요 크기가 어떻게 10만 킬로의 혈관을 다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정말 그쵸. 지금 아직도 의학적으로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루에 60 내지 80cc의 1회 박출량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아주 중요한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심장은 뇌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분간 심장이 멈으면 뇌세포도 같이 손상이 돼서 마비가 그쵸. 되기 시작하고요. 4분간 멈으면 뇌세포가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이 4분 안에 빨리 발견해서 심장 박동을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심장이 사실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은 몸 곳곳에 다 이제 보내주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심장, 이렇게 중요한 심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장, 혈액, 혈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수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명 예측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심박수. 심박수라는 거는 심장 박동수인데 심장 박동수는 적을수록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많이 뛸수록 빨리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TG하고 HDL 비율인데 이거는 혈액의 깨끗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 박동, 그다음에 혈액의 정도, 그다음에 설화정맥 이 세 가지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3요소인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심박수라는 게 네. 1분간 심장 박동수죠. 대개 60번, 뭐 70번, 80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심장 박동수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어떤 게 더 건강할까? 심장 박동수가 많을수록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게 그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 같은 경우는 1분에 10번밖에 안 뛰죠. 그래서 177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는 1분에 240번을 뛰는데 수명이 엄청 많이 5년이에요. 뛰네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평소에 심장 박동수가 너무 많다면 왜 많은지 꼭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적은 경우에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40번밖에 안 뛰었잖아요. 네. 그만큼 효율 있게 심장을 산소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심장 박동수가 60번인 경우와 80번, 90번인 경우에 비교하면 심장 질환 발생이 2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는 높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TG라는 건 중성지방이고 HDL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율을 비교했을 적에 가장 건강한 경우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이면 근데 이제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뭐 150, 200, 300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4배, 5배, 12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혈액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4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그 심장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중성지방은 많이 낮추는데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에 중성지방이 많이 생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콜레스테롤 예전에 뭐 계란 노른자 뭐 새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섭취량보다는 체내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사량 그다음에 식사 내용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이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비율을 낮추는 거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도표가 이게 심근경색 비율이거든요. 이제 수명하고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화정맥 이게 예. 제가 어혈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 설화정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색깔이 좀 잘 구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면 문제가 되는 정맥이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보시면 이게 설화정맥의 상황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설화정맥의 어혈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어혈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빼내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치료를 해드리는 게 한의원에서 이 이제 청소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혈액 상태를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수명하고 직결되는 세 번째 요인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성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인 2, 3월에 발병 위험이 높은 심장 질환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심장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희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심장 건강에 있어서 어혈을 제때 이걸 좀 잘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어혈을 제거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설화정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설화정맥이 어혈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설화정맥의 어혈을 청소하면 어혈이 제거가 되고 혈액도 청소되고 혈관도 청소되고 그다음에 심장 근육이 강화되죠. 왜냐하면 산소가 좋은 피라는 거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내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이런 증상들과 그 질환들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설화정맥 그다음에 어혈 청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협심증 뭐부터 해가지고 안구 충혈까지 전부 다 혈관 질환이고 혈액 관련된 질환인데 어혈을 제거하면 다 좋아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 어혈 청소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분은 지금 여자분이시고요. 이제 주 증상은 화병 때문에 불면증 두통이 있는 분입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50대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 어혈 네. 때문에 사실은 화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혈을 제거하면 화병이 많이 없어지고 정말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주 증상이 우울하고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두통, 몸이 무거운데 여기저기 통증이 생겨나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죠. 너무 답답하죠. 주로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예. 가슴도 뛰는데 가슴이 뛴다는 거는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명치에 뭔가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청소 치료, 어혈을 제거하는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불면증 약도 끊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게 피부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사실은 피부 질환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피가 깨끗해지면 피부도 깨끗해지고 얼굴도 환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소화 기능도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죠.
좋습니다. 5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세 남성분이신데요. 교통사고. 네, 받으셨군요. 이분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신 분인데요. 네. 혈관 청소하는 그런 설화사열, 어혈 청소를 한 분인데 이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가 안 돼서 그 후유증으로 몇 년간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공사장에 쌓아놓은 그 흙더미랑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면 충돌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의식불명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러네요. 깨어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증상들이 전신의 타박상, 골절, 두통, 목, 어깨 아픈 이런 이제 통증 때문에 진통제 드시고 수면제 드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기저질환이 고혈압, 부정맥, 심경진 이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혈관 청소를 했는데 이분은 어혈을 400g 제거해요. 400g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한의원이나 가서 이렇게 혈액을 뽑으면 사실은 10g, 20g도 안 나오거든요. 이분은 한 400g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 네. 혀 밑에서 이걸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어.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통증이 다 사라졌다라고 네.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 혈압제 뭐 이런 거 다 끊었고요. 부정맥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혈액이 깨끗해진다. 어혈이 청소가 되면 혈관, 혈액, 심장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청소 치료법인데 양방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치료 효과 기대하기 힘들죠. 네. 아스피린 이런 것만 복용하게 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40세 남성분의 이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혈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호전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젊은 분이시네요. 35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인데 구안의사가 와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구안의사가 왔을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네. 자기도 잘 모르겠다. 가족력에서 이렇게 뭐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안의사가 이렇게 후유증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남이 봐도 이렇게 말을 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표정도 안 잡히고 하니까 오래 남아있는, 그러니까 후유증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분의 직업이 보험회사 영업직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면 상담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대화할 때마다 이게 표정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결국 휴직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가족력으로 고혈압, 부모님 다 고혈압하고 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인데 비만 때문에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운동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생겨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TG 중성지방은 굉장히 높고 HDL은 낮는데 이분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8배 정도 굉장히 높았던 분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안의사는 지금 잠깐 온 거고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근경색, 심장마비도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청소 치료를 했던 분이고요. 네. 구안의사 증상이 싹 없어져서 후유증이 이제 다 이제 복귀가 다행이네요.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무에 복귀가 됐고요. 체중 감량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작할 정도로 심장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혈액 검사상으로 이제 정상 소견이 나왔던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3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강한 심장을 만드는 생활 습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딱 핵심적으로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심장 쪽으로 부담을 줄여야 된다.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혈액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데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종아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아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심장 쪽으로 혈액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발 종아리 운동이라고 아마 서치하면 다 나올 텐데요.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형태로만 서 있어도 심장에
혈관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 좋네요. 그래서 네. 평소에 까치발 하는 습관 저는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동맥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보이는 이 경동맥이 있는 이곳에 네. 마사지를 하시는 걸 저는 절대로 금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어디든지 혈전이 많이 생기는데 혈전이 피떡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에 그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겨우 붙어 있었던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는 혈관 청소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청소를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혈관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건 한의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심장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